엄마랑 집에서 단둘이 있게 되면은 어떤 이제 상호작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면 이게 말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아이가 2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전까지 한 분이 또 일을 하시고 그래서 엄마만 뭐 육아를 하시는데 또 육아랑 집안일이랑 같이 하신다고 미디어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아이하고 좀 많이 못 노시고 또 놀 때도 좀 조용한 편이어가지고 평소 성격이 좀 조용해서 네 그래서 아이랑 놀 때도 좀 지켜봐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다.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다양한 되겠네요. 자극들을 좀 받겠죠.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단순하게 언어만 속도만 지연된 게 아니라 뭐 인지나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환경적인 변화만 준다고 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게 언어라는 거는 말로 그냥 입 밖으로 말을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중추, 그렇죠. 중추 중에서도 언어 중추에서 뇌발달이 잘 돼야지 이게 밖으로 잘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뇌발달이 언어 중추가 잘 발달이 되려면 만 1세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네. 그렇다고 만 1세짜리를 어린이집에 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이라는 거는 결국 타인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으로서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양한 자극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라디오만 주구장창 틀어준다든지 네. 혹은 녹음된 목소리만 쭉 틀어준다고 해서 그게 언어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. 그쵸.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뭐 30년 전, 40년 전은 약간 농경 사회였잖아요. 네. 그래서 할머니, 할아버지, 뭐 이쪽 할머니, 저쪽 할머니 다 해서 대가족 시대였었고, 네.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러니까 조카도 그러니까는 있고.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기 언어 자극을 줄 사람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. 공동체 생활이니까요. 근데 요새 같은 시절에는 이제 핵가족하니까 자극을 줄 만한 사람들이 적어지고, 그다음에 미디어라든지 AI라든지 해서 대체를 하고 있죠. 대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조금 적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이제 기계들이 발달을 해도 기계들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좀 적고 그렇죠.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. 사람의 상호작용을 따라잡지는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잖아요. 네.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, 그다음에 그냥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이가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또 다양한 공동체 생활 같은 걸 배우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,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상호작용 같은 걸 배우려고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 거지 언어 발달 때문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경험이 좀 적어서 언어적인 노출이 적어서 언어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일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다. 하지만 언어 지연에 다른 원인이 있거나 혹은 모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만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엄마나 가족들과의 1대1의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. 그렇죠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. 안녕.